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첫 만남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죠. 남편은 따뜻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1년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먼저 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이 왔죠.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남편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드디어 보네요. 아들이 항상 얘기하던 대로 정말 이쁘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조금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어서 오게.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먼. 그렇게 첫 만남은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음식이 정말 대단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한식 요리들이 가득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어머,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뭐 별거 있나. 그냥 평소에 해먹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겸손한 말씀과는 달리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 담긴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맛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요리는 정말 별미 중의 별미였죠. 특히 갈비찜은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릴 듯한 부드러움과 깊은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이 사람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늘 신경 쓰며 요리하다 보니 이제는 좀 할만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자랑 좀 그만하시지. 하긴 당신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하지. 며느리야, 네 시어머니 요리 실력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날 정도니 나는 복받은 남편이지.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시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며느리야, 나중에 시간 될 때 요리 좀 가르쳐 줄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잖아.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죠. 어때?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것 같아. 특히 어머니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 요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만남 이후 저는 자주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의 요리 실력에 반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시어머님께서는 흔쾌히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평일 오전, 저는 일찍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앞치마를 입은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오늘은 우리 며느리에게 갈비찜을 가르쳐 줄 거야.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시어머님께서는 우선 재료 손질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갈비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양념을 만드는 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셨죠. 갈비는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걸로 골라야 해.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어. 그리고 양념을 만들 때는 배를 갈아 넣는 게 포인트야. 배즙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단맛을 내서 맛있거든. 저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시어머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양념을 고기에 골고루 바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양념을 바를 때는 구석구석 잘 발라야 해. 그리고 최소 3시간은 재워둬야 맛이 잘 배지. 갈비를 재우는 동안 시어머님께서는 다른 요리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등 기본적인 한식 요리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요리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두부는 나중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아. 시어머님의 요리 비법을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님의 정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요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요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거지. 항상 정성을 다해 요리해야 해. 시어머님의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여러 시간 동안의 요리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퇴근하고 오셨을 때 그분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와,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 며느리가 제대로 배웠나 보군. 시아버지의 칭찬에 시어머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나는 대로 시댁에 찾아가 요리를 배웠어요.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셨고 조금씩 저의 요리 실력도 늘어갔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연애 기간을 보내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나날이 언젠가는 끝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결혼 후 3년,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사고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죠. 하지만 제발 아니길 바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말해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하면서 웃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멍한 상태였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팠죠. 항상 든든하고 의젓해 보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이제는 그저 나이 든 노인처럼 보이셨어요. 여보, 아버님 좀 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지만 사실 남편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우리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고민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여보,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버님도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실 거야. 우선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식사와 집안일을 도와주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아주머니, 아버지 식사는 잘하셨나요? 아이고, 도련님. 어르신께서 또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권해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하시면서 밀어내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요즘 많이 예민하셔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제가 청소한 걸 보시고는 네 맘대로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청소했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아주머니께서 그만두신대. 저는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우시대. 음식도 안 드시고 집안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아주머니께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셔. 남편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만든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대요. 드셔도 항상 불만이 많으셨고, 때로는 음식을 던지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청소도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아주머니가 청소한 곳을 다시 어지럽히시고, 빨래는 항상 다시 하라고 하셨대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무시하는 발언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내 집에서 당신 맘대로 하지 마. 같은 말씀들을 하셨대요. 결국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가사도우미가 그만두셨어요. 우리는 다른 분을 고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가사도우미들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어요. 세 번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두실 때 남편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도련님, 제가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어르신께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어제는 제가 빨래를 잘못했다고 옷을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남편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힘드셔서. 하지만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도련님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원래 이러셨나?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알던 시아버지는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아버님을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여보, 말이 맞아. 더 이상 다른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어. 결국 우리는 직접 시아버지를 뵈러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집안은 엉망이었고 시아버지는 말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가요. 남편이 제안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여기가 좋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온 첫날, 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요리들을 최선을 다해 만들었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어서 오세요. 식탁에 앉으신 시아버지를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첫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어머님께 배운 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갈비찜이라고? 맛도 없는 걸.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저는 당황한 채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아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남편이 나서서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됐다, 난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피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아버지는 제 요리를 먹으려 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만든 음식을 보시고는 그릇째 던지기까지 하셨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런 음식 못 먹겠다고. 시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어요. 그는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여보, 아버님이 원래 이러셨어? 아니,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전혀 이러지 않으셨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죠.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남편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저는 처음에 그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하지만 그건 너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고 당신도 너무 지쳐 보여.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분명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아버지는 제 음식을 거부하셨고,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셨죠. 다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만으로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기 힘들 것 같아.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시아버지께 이 결정을 말씀드리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날,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긴 여정 같았죠.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모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르신께서 식사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대화도 거부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으셔서 더 이상 어르신을 돌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떡하지,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직접 돌봐드리는 수밖에.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즉시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우리 둘 다 침묵을 지켰지만 서로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직원분을 따라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몇 주 만에 뵙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수척해 보였고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죠. 아버지, 남편이 조심스레 부르자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저희를 보시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시죠.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아 보여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요양원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짐을 모두 챙긴 후 우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천천히 요양원을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걸음이 많이 불편해 보이셔서 남편이 부축을 해드렸죠. 차에 오르실 때 시아버지가 잠시 멈춰 서셨어요. 뒤를 돌아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 모습에서 시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모실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긴 침묵 속에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시아버지를 돌봐드리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갈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잘 모셔야겠어.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해.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시아버지의 짐을 방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아버님,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님께 배운 요리들 중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죠.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어서 오세요. 식탁에 앉으신 시아버지를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첫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시아버지는 첫 몇 술만 드시고는 더 이상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더 드세요. 뭐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고개를 돌리셨어요.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남편이 다가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없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어요.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고 저는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께서 음식을 전혀 드시지 않으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제 음식을 드시지 않으세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냥 네 요리가 맛이 없어서 그래.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처럼 요리하고 싶은데. 넌 절대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시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시아버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그날 잠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보, 아버님이 사실은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음식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지도 몰라.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그리우시죠? 시아버지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래.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저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시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자주 가셨던 장소들이 있어. 그곳들을 함께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 아이디어에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버님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자주 가셨던 음식점들과 여행지를 조사하고 주말마다 그곳들을 방문하기로 했죠. 첫 주말, 우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내에 있는 오래된 냉면집을 찾았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아, 여기. 네 어머니가 참 좋아하던 곳이야.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냉면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 주말에는 근교의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자주 등산하셨던 곳이라고 해요. 비록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중간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네 어머니는 항상 김밥을 너무 많이 싸왔어. 늘 남겼지. 시아버지의 눈에 옅은 미소가 어렸어요. 이렇게 몇 주를 보내면서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신혼여행으로 다녀오셨던 바닷가 마을을 방문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참 좋아하던 풍경이야.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데려와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여행들을 통해 우리는 시어머니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시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맛을 재현해보기로 했죠. 아버님,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든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께 음식을 내왔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어떠세요, 아버님? 나쁘지 않네. 비록 큰 칭찬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서 제 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시아버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가끔은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남편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는 함께 노력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저는 요리 외에도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데 신경 썼죠.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놀랐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랑 아들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더 자주 웃으셨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셨죠.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함께 요리해볼까? 네, 정말요, 아버님? 그래, 네 시어머니의 비법을 좀 알려줄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어요. 시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요리 비법을 들으며 저는 마치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시어머니의 특제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조금 신 걸로 써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삼겹살로 써. 네 시어머니는 항상 기름기 있는 부위를 좋아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양파를 썰 때는 굵직하게 썰어. 그래야 씹는 맛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을 때는 대각선으로 썰어. 네 시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해줬거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된장찌개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된장찌개의 비결은 육수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 너무 오래 두면 쓴맛이 나.
시아버지의 꼼꼼한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된장은 재 한번 내려서 써. 그러면 더 부드러워지고 된장이 뭉치지 않아 먹기 좋지. 그리고 두부는 물에 한번 헹궈서 넣어 비린내를 잡아주거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특별한 잡채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잡채는 재료를 따로따로 볶아야 해. 각 재료의 맛과 식감을 살리려면 그게 최고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근은 채 썰 때 사선으로 썰어. 그러면 보기도 좋고 씹는 맛도 좋아. 버섯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넣어. 그러면 향이 더 짙어져.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을 때는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며 골고루 섞어. 그래야 잡채 전체에 고소한 향이 퍼지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면 돼. 내 아내는 항상 이렇게 했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대화였죠. 남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정말 좋아, 여보.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고 너무 좋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시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저희 부부와 함께 여행도 다녀오셨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임신한 거였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남편은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와, 이게 얼마 만에 좋은 소식이야. 우리는 함께 시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님,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제가 임신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기쁘구나. 시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임신했을 때 해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건강을 걱정해주셨죠. 며느리야, 오늘은 내가 만든 미역국 어때? 이 시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항상 먹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 간호사의 말에 우리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화합의 이야기로 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이해는 세대를 거듭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